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박리성 골연골염이에요. 박리성 뭐가 떨어진 거예요. 박리되다, 그죠? 박리성 골연골, 연골 중에 뼈에 있는 연골이거든요. 골연골 내지는 관절연골이라고 합니다. 이 연골이 손상이 생기는 건데 이게 염자가 붙었어요. 염. 그래서 사실은 염증은 아닌데 이름이 좀 잘못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절연골 손상에 대한 병리 소견, 증상, 신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리학적 소견, 현미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골 자체에 이제 이렇게 병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박리성 골연골이 뭔가 생긴 거죠. 이 보니까 연골하고에 괴사가 생겨요. 피가 안 통한 무혈성 괴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괴사가 어떻게 될까요? 괴사가 생겼으니까 뭔가 바깥쪽에서 뭐가 만들어지겠죠. 바깥으로 미세 혈관도 만들어지고 섬유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괴사골은 점차 호수가 되고 심생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면 되는데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 괴사골에서 뭔가 자꾸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평생 어떻게 이렇게 통기사가 살아요. 움직여야 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괴사골에 조그만 운동이 생기게 돼. 미세운동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괴사골편에서 혈액이 안 들어와요. 혈액이 안 들어오면 여기가 결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구멍이 뻥 나겠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결손이 생기게 되면 유리체로 떨어져서 둥실 움직인다. 유리체. 다른 말로 뼈조각, 연골 조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유리체로 인해서 이 유리체가 그냥 가만히 떨어져 이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 녀석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딴 데 가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서 추가적인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 나중 되면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좋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변의 진행 정도와 안정성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 증상도 달라요. 아픈 것도 다르다는 거죠. 아픈 것도. 대부분은 보니까 수개월간 아파요. 한 번 아픈 게 아니라 계속 아팠습니다. 수개월간 아프다. 근데 좀 참고 운동을 하면 해요. 그러다가 나중 되면 옵니다. 조금 아픈 게 참는 거죠. 아픈 부위가 불분명한 경한 통증. 뭔가 애매모호한 통증이 있긴 있는데 애매모호한 거죠. 참 어렵죠. 불분명한 가벼운 통증.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활동 후에 심해지는 부종이 생기고 관절이 붓는다. 그런 병원에 막 가게 됩니다. 부었으니까. 그래서 부으니까 관절 운동의 범위는 감소가 됩니다. 맞죠? 수개월간 아프다, 증상이 애매하다, 시간이 지나면 붓고 움직임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더 심하게 되면요, 이 괴사골편이 분리가 되면 이게 돌아다니다가 짱 박혔다. 그렇게 되면 잠기면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탁 이어가지고 엄청 아파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잠김 현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발성 연골판이죠. 그게 딱 끼어가지고 딱 끼게 되면 움직임이 안 되거든요. 발성 연골판과 유사한 기계적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리체가 덜렁덜렁 움직이게 되면 무릎 위로 가요. 그렇게 되면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진다. 환자가 촉지할 수 있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만져보면 아플까요? 대퇴골의 안쪽입니다. 무릎 안쪽에서 뭘 만져보면, 전 내측을 만져보면은 그 부분 대부분 아통이 있어요. 그 지역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 지역이 전 내측. 여기 제일 많이 생기고, 누르면 아파요. 여기. 손을 꽂고 눌러보면. 그게 걸어가게 되면은 경골극이죠. 뾰족한 거, 이 경골극이라고 그래요. 이 경골극이랑 뇌과 병변이 충돌을 할 수 있게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약간 무릎을 돌려요, 밖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이게 좀 덜 부딪히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팔자그룹으로 이렇게 검사 중에서 일단 윌슨 검사가 있습니다. 대퇴대과의 병변을 진단하기 위해서 요거 병변을 환자가 무릎을 90도 굴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침대에 딱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되겠죠.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딱 앉아요.
이거 다리를 해요. 90도 꼬부려가지고 딱 앉아요. 그래서 이게 다리를 내전합니다. 내전 한쪽으로 휙 돌려가지고 내전을 해가지고 금사자가 내전을 시켜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해서 펴요. 간단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다리를 내전시켜요. 내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전하면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프다. 양성이다. 너무 간단하죠. 뇌전을 풀면은 통증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요, 윌슨 검사가 이게 좋은 검사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검사 논문에서는요, 단지 25%에서만 양성을 보인다 해가지고 약간 실망감이 커졌어요, 최근에.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봤어요. 증상, 신체 검사, 병리 소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조금 보실게요. 박리성 골룡골룡은 일단 무릎이 아파요. 열도 나네요. 이렇게요. 자, 이거 보면 이렇게 대퇴골 내과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OCD 적었죠? OCD가 박리성 골룡골룡이에요. 자, 박리성 골룡골룡 OCD 이 병변이 있어요. 까맣게 보이죠? 까만 라인이 보이고 이거 한 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툭 떨어졌어요. 유리체가 된다는 거죠. 왜 떨어지느냐? 체중 과도 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결국은 여기 혼자서 덩그러니 남다가 툭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유리체가 생기게 되면 이게 안 좋죠. 이 녀석이 결국 떨어지게 되면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다른 관절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 되겠죠. 자, 단계를 보시죠. 조금 안 좋고 2단계는 더 안 좋아졌고 3단계는 거의 깨져가지고 이제 많이 안 좋아지는 4단계가 되면 이렇게 다 구멍이 나요. 그러다가 4단계가 되면서 뭔가 떨어지는 루즈바디, 이게 유리체가 되겠습니다. 자, 윌슨 검사입니다. 누워서 하는데요. 누워서 해도 돼요. 누워가지고 대신에 검사자가 무릎을 한쪽으로 돌립니다. 뇌회전 시켜가지고 쭉 펴요. 그래서 이때 아야 하고 아프죠. 30도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침대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가 공중에 떠야 되니까 침대에 좀 앉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릎을 한쪽으로 내전. 30도에서 우리가 통증이 생기게 되면 양성이다. 윌슨. 근데 바깥쪽으로 로테이션 했을 때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 이거. 자, 다시 보면은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90도 구부리고 검사자가 무릎을 잡아서 내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폈을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양성이다. 윌슨 검사 양성. 이게 자 이렇게 스스로 이분 같은 경우에 스스로 하고 있어요. 검사자가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회전, 외회전 해가지고 통증의 양상을 보는 검사가 윌슨 검사가 되겠죠. 자, 그림 보고 나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죠. 윌슨 검사 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해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정말 큰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